안녕하십니까. 이번 별빛 페스타 결과 보고를 발표를 하게 된 유지훈입니다. 목차는 크게 기획 배경, 고객 유치 방법, 결과 분석, 결과 및 성과, 자체 평가 및 개선 방향 수립, 마지막으로 소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별빛 페스타 참여 기업 및 부스들을 확인해 보니 전반적으로 컵밥, 덮밥, 떡볶이, 빵 등 식사 대용과 같은 높은 포만감을 채워주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들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기름진 식사를 하고 난 후 더부룩한 속을 달래주고 입 안을 리프레시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 기업 및 부스를 확인해 봤을 때 새콤달콤한 디저트를 취급하는 부스와 기업들은 없어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 가도로 달리고 있는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을 벤치마킹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원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보관하고 또한 빠른 회전율을 위해 접근 동안 용이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경감관의 양해를 구해 냉동실 사용 허가를 받아 원활하게 재료 및 보관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아이스크림의 온도와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크림은 더운 날씨에 많이 먹고 추운 날씨에 많이 먹지 않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주력 상품인 만큼 별빛 페스타 당일인 10월 31일의 날씨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행히 당일 오산시의 최고 기온은 23도로 그리 춥지 않은 날씨였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높은 매출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별빛 페스타라는 페스티벌의 특성에 따른 니즈 파악이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 때 주변 동기들과 페스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인터뷰해본 결과 페스티벌에서만큼은 평소에 먹지 않았던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동시에 학교 주변 요즘 MZ 세대들의 트렌드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배달할 만한 사업장이 없음을 파악한 후 트렌드와 니즈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고객 및 유치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의 목표 고객은 점심을 먹고 상큼달콤한 디저트로 입 안을 리프레시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학생, 교수님 등의 한신대학교 관계자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는 고객들의 경우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닌 축제 부스에서 끼니를 태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56번을 타고 통학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점심을 먹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네 번째로 학교 소식과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해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홍보물을 제작해 페스타 이틀 전부터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 게시물을 올려 잠재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앱 내 인기 게시물인 핫 게시판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보다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56번이 정차하는 경상관 앞에 홍보물을 붙여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스 운영이 시작한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부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부스 아이템의 차별점을 토대로 영업을 시도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CTL에서 홍보 영상을 찍는 것에 같이 활동하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분석입니다. 결과 분석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희 조의 경우 작년 마케팅 수업을 통해 직접 부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던 친구들의 인터뷰를 한 결과 손님들의 동의 및 창섭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50인분 이상을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최소 판매량을 50인분으로 파악을 하였고 아이스크림의 최소 기준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는 1인분의 최소 기준을 파악해 본 결과 보통 150g 내외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스티벌이라는 특수현상을 활용하여 1인분에 100g보다 조금 높은 그 용량인 120ml로 총 50인분 5리터의 아이스크림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들어가는 원가가 너무나도 컸으며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지 않아서 원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 인분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의 양을 좀 더 키우더라도 자원을 더 투자하여 아이스크림을 풍족하게 많이 판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 리터를 아이스크림만 10 리터를 사게 되는 그런 목표를 잡고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과일과 시리얼, 시럽을 그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원가 절감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상했던 판매량 수는 10 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20 밀리리터로 나누어 준다고 가정을 하고 80 인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만 4,000 원을 측정하고 나머지 토핑 같은 경우엔 500 원을 더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고 내주는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120 밀리 해서 4,000 원 곱하기 80 인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 한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파악을 하고 저희가 판매 들어가기 직전에 한 1 인분의 가격을 5,000 원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상했던 총 매출은 80 곱하기 5,000 해서 총 400,000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000 원짜리 80 개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저희가 실제 판매에 들어간 결과 세트 1, 2, 3으로 나누어 좀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상을 만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합쳐져 4시가 되기 이전에 아이스크림을 모두 판매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70그릇을 팔았고 남은 과일들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2그릇을 추가로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제 성과로서 매출은 총 400,000 원이 나왔고 이익은 매출 400,000 원 빼기 원가 비용이 147,390 원, 총 이익으로 하여 252,610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총 400,000 원이었고 저희가 실제로 맞지 않고도 400,000 원이었기에 저희도 스스로 매우 놀랐으며 이 성과에 대하여 모두가 같은 방향에서 같은 매우 굉장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평가 및 개선 방향 수립입니다. 저희 조의 경우 목표한 바가 봐도 매우 명확했으며 틈새 시장을 노렸다는 점에서 자체 평가를 할 때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했으며 인원이 3명이었다는 점과 시간 관리적인 부분에서 각자 맡은 바를 너무 잘 수행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격 측정, 역할 분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로도 굉장히 만족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저희 조원들이 함께 이야기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뽑은 부분이 2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 선택 과정이 결정이 굉장히 늦어져서 이에 따른 재료 수급이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마케팅 홍보 기간이 매우 짧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저희들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후 저희가 이 사업을 동시에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개선 방향으로서 사전 마케팅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마케팅에 초점을 두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홍보 방법의 경우 사전 판매 이틀 전부터 마케팅을 하게 되었고 그 마케팅 방법이 굉장히 충분히 잘 먹혀들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이전에 더 일주일 전부터 만약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빠른 쾌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재료 선택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재료 수급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의 산 경우에 저희들의 과일을 주문하시면서 다들 우려했던 점들이 냉동과 플라스틱 캔에 오는 캔 통조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미리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고객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의 어떤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다시 하게 된다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선택하고 저희들이 좀 더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빨리 이 결정을 내렸다면 모든 재료들을 실온 냉장 상태에서 보관이 용이한 과일들을 구매하고 좀 더 활용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저희들의 소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김민태 하구의 소감과 유지훈 하구의 소감입니다. 그 하구들의 소감을 모두 들은 결과 저희들은 총 세 가지 키워드로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 두 번째로 기회, 세 번째 협동입니다. 이 키워드를 중점으로 김민태 하구의 소감과 유지훈 하구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태 하구의 소감으로선 창업을 하고 싶은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팔아보는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만큼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고민을 많이 하며 협업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지훈 하구의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저에게 실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하나하나가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조언들이 같이 힘써주었기에 좋은 결과를 낸 점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지금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 이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소감을 적어주었습니다. 저희에게 참여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요거조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